개장하고 33분 3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핫한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장 초반 약세 보이고 있는 카카오 현 시점 짚고 가겠습니다.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 지분 전량을 매각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현재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텔레콤은 처분 목적에 대해서 미래 성장 투자 재원 확보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카카오 현 시점 4%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한테 좀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올 게 왔다. 올 게 왔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만 놓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을 짚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흐름이 있잖아요. 네. 과거 앞선 구간에서 카카오가 올라왔었던 거는 카카오의 성장성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정치 테마로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 보신다면은 카카오 우리가 정말 국민 여론적으로 모두가 다 휴대폰에 깔려있는 어플 중에 하나인데 왜 성장성이 없냐? 그래서요. 더 깔 게 있습니까? 해외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는 게 제거됐다는 게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광고 매체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 은행업 뭐였어요? 분할 상장했죠. 게임 뭐 이런 것도 다 분할 상장했잖아요. 주가 가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희석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경기 내에서 이런 광고주들에 대한 평가는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 한 기업의 자산을 처분했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성이 많이 떨어졌구나. 수익 기대치, 이익 기대치가 지금 많이 낮은 상황이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SKB에 자금 투여를 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의도는 어찌 되었든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처분 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분을 했다는 거는 성장성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카카오 완전히 올라갈 길이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카카오라는 기업이 경기, 광고주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경기 우려 그리고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구간에 들어서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바닥권에 있을 때 경기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쭉 올라가나요?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고 표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한 실적을 보이는 공기업주들 내지는 지금 강한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섹터들을 위주로 하는데 경기 내에서 연관성이 높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네, 경기 회복 구간에 들어가면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돈 버는 기업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광고예요. 광고가 언제 많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지금 AI가 있으니까 AI 광고하러 많이 들어올 거다. 아니죠. 경기가 좋아지니까 대기업들 광고량 늘어나고 그리고 판매량에 대해서 증진까지 기대해보면 그게 경기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카카오랑 네이버인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지금 이 두 가지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성장성 중에 제일 중요했었던 게 AI예요. 네. AI입니다. 근데 카카오는 AI에 대해서는 네, 지금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다뤄주신 적 있잖아요. AI 쓰면 챗 GPT나 XAI 쓰지.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XAI를 쓰고 있는데 네.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경쟁 상대가 너무 셉니다. 네. 네, 너무 세서 따라붙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경기 흐름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정치적인 테마가 좀 붙어주기를 오히려 좀 기대해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언제나 우리가 카카오랑 네이버를 비교하면은 언제나 저는 네이버를 말씀드리는데 차트 보면서 이 차트에서 이유가 녹아듭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네카오 차트 비교해 주시나요? 네,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 차트 두 개 동시에 띄워놨는데 자, 카카오가 왼쪽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네이버입니다. 자, 초록색 선이랑 회색 선이 있죠. 이게 네. 장기 이동 평균선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입니다. 어떤 거죠? 장기 이평선. 저는 300일 이동 평균선, 400일 이동 평균선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기 이평선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이 위로 올라 있는 걸 뭐라고요? 정배열이라고요. 자, 카카오는 지금 어떤 구간입니까? 아직도 역배열 구간이에요. 심지어 중간에 정치 테마로 올라왔을 때 구간조차도 어떻습니까? 맞고 떨어졌었죠. 계속 이 구간에서요. 못 올라왔어요. 네이버는 근데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AI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GPU 가속기, NPU 가속기에 대한 투자도 이미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컬리까지 인수를 한다잖아요. 네이버에서 약점이라는 게 네이버 지금 방송 플랫폼도 새로 인수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컬리까지 신선식품 테마까지 같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력에 대해서 네이버가 오히려 더 든든하다.
카카오처럼 분할 상장할 이유도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네이버를 주가 자체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식이 23만 5천 원까지 반등 나왔다가, 그렇죠? 역배열 구간에서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역배열 구간에서 돌파한 다음에 눌림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안정적인 수급들이 이럴 때 방어주 성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금 현재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기간에서 지금 현재 4월 18일부로 꾸준하게 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지금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경기가 안 좋아요. 하지만 경기라는 것은 안 좋았다가 결국엔 다시 좋아집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경기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런 저가권으로 떨어져 있는 종목들 다시 올라갈 때 지금 현재가 저가권 저점이구나 라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랑 네이버 둘 중 뭘 살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네이버라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안정성이라는 키워드로 두 기업을 비교했을 때 네이버를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두 차트 함께 나란히 비교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간밤 이슈가 있었던 반도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간밤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1분기 실적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으로 정규장과 시간의 거래에서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주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반도체가 지금 계속 다 말이 달라요. 그렇죠. 말이 계속 다릅니다. 자, SK 하이닉스 실적 잘 나왔고 한미반도체도 좋았고 TSMC도 좋았고 근데 이번에 인텔은 안 좋았대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실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영향을 완전 받기 전이니까. 그렇죠. 관세와 관련돼서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이번 실적 분기 발표 나온 실적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물론 가이던스나 케이펙스 투자 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 1분기 케이펙스를 100억 달러 가까이 그냥 늘려버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텔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AI에 대해서 수익성 그리고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오히려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그래서 AI 중요도 인텔이 높냐 아니면 TSMC,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높냐를 먼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TSMC,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중요도가 훨씬 높습니다. 많이 높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소매 쪽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CPU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서버 시장만 이야기를 해도 과거에는 인텔이 부동의 1위라고 했었다면 이제는 1위가 아니죠. 1위가 아닙니다. AMD가 이미 뒤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은 지금 사실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PU 사업부도 쉽지 않고 서버 사업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발표가 나왔던 게 그렇게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관세 우려감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지난 시간에 제가 라인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 이유를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현재 기술적인 반등에 꼭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한미반도체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네, 두 차트 한번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저희가 담았던 적이 있거든요. 리뷰도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느 기업 먼저 보나요? 둘 다 같이 보자면서요. 둘이 같이 봐주실 거예요? 둘 다 같이 보자면서요. 둘 다 같이 봐야죠. 자,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들 흐름 자체를 보시면은 관세 우려감으로 인해서 급격한 하락폭 그리고 4월 9일 내에서 바닥권 잡은 이후에 반등 나온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급락장 수준만큼 지금 현재 반등이 올라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앞선 구간 대비해서 그래서 저항대에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거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 대장주인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이 종목들 반도체들이 추종하는 게 일반적으로 미국의 나스닥 상장 증시잖아요. 나스닥 상장 증시도 마찬가지인 형태입니다. 지금 19K 돌파가 쉽게 안 나와요. 19K에서 20K까지가 매물대 구간인데 해당 구간의 저항대에서 계속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이거를 또한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돌파 시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만약에 올라선다 하면서 20K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다만 그 부분은 뭐다? 관세 우려가 모든 것을 지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닥권에 잡으신 분들은 정말 바닥권에서 트레이딩을 하셨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절반 정도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이익금만큼 정리를 한다든지 현금은 이미 확보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관세 끝났냐라는 의문을 던지면 어떤 사람이 관세 지금 우려감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이랑 미국도 말이 안 맞잖아요. 어제 장 끝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우리 미국이랑 소통하고 있지 않다. 않다. 근데 또 트럼프 미국 시장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다. 협상하고 있다. 오늘 또 아침에 단독 속보로 미국 쪽에서 중국 쪽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과 몰래 만나는 장면이 찍혔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에요. 확실한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세 우려감으로 인해서 떨어진 자리에 대한 되돌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결국에는 올라갈 섹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저는 반대를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우려감이 아직 살아있고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온다면은 다시 눌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근해 보시기보다는 한 번 더 조금의 더 시간을 쓰시면서 지금 변동성 대응을 맞춰 가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조금 더 길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이제는 치킨 게임이 아니라 진실 게임으로 그 양상이 번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지금 저희가 공략해볼 종목은 어딘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장은 또 어디 들어가 보면 좋아요? 오늘 원래 LNG 이야기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LNG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조선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조선주가 최근에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나 못 사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현재가 7,76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HJ 중공업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한진중공업이죠. 네. 자, 지금 조선주들 이제 실적 발표가 어제 기준으로 다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온 게 있죠. 28일 하나그룹주 빼고 다 나왔습니다. HD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공개를 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닝이 미스가 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확인을 했었죠. 자, 지금 시장 결국에 조선 굉장히 호황이다. 그 HD 현대 쪽에서 이번에 컨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2007년, 2008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말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슈퍼사이클 결국에 진입 구간이기 때문에 조선주 진짜 지금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중에서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HJ중공업을 가지고 나온 것은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북미향의 함정 MRO 사업의 진출과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시면은 이마트 올라가죠. 네. 이마트. 트럼프 장남이 방한한다고 해서 네, 이마트가 트럼프 주니어 올라가는데 들어온다고. 이 종목이 진짜 찐수혜주죠. 트럼프 장남이 방한을 해서 어딜 갑니까? 조선사를 이제 가잖아요. 네. 한화랑 HD 현대 갑니다. 왜? 방산 쪽. 함정 시장이에요. 해군 함정 MRO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하나그룹주와 마찬가지로 HD그룹주와 마찬가지로 이 함정 MRO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미 사령관께서도 또 방문을 하셨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또 추가적인 수주권 어떻게 나오나요? 이 궁금증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번 연도 말까지 해서 해군 함정과 관련된 수주권수 계속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 군비 증강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정 사업까지 붙어 있는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USTR에서 중국 제재안이 발표가 나왔는데 네. 다음 추가 제재안으로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있습니다. 중국산 크레인은 이미 25%의 관세율이 이제 부과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 관세 100% 부과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네. 크레인 사업까지 보유하고 있는 HJ중공업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기준으로 5일 이평선 위로 깔끔하게 안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인데 현재가 기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지난 9,900원 넘어가는 100원 넘어가는 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6,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J중공업 저희는 10,000원까지 상방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